여행과 역사 채널입니다. 지금 배경화면으로 보고 계신 영상은 제가 직접 일본의 나라시에 가서 찍은 영상인데요. 배경화면으로 쓰기가 적합해서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혹시 이 일본 여행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긴 한데요, 일본 여행을 하실 때 여행 팁 중에 하나가 이 지방자치단체 시청이나 그 관공서 꼭대기에는 많은 경우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고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 말고도 저쪽 오사카 사카이시도 마찬가지로 이 전망대가 있어서 거기서 이 여러 고분들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할 때 항상 먼저 가는 곳이 높은 곳으로 먼저 갑니다. 전체를 둘러보기 위해서. 그런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지금 앞에서 보이는 영상의 좌측에는 이 도다이지, 동대사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면서, 나라 박물관이 있고, 그 뒤쪽으로 이 카스가타이샤,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는 근사하게, 지금은 이제 공사 들어갔는데, 이거는 제가 공사 전에 찍은 건데, 그 흥복사, 고흐쿠지 오중탑, 그리고 우측에는 금당, 본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으로 가면 이제 나라를 이제 원래 이름은 헤이조쿄라 그랬어요. 일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하면서 처음 만들어지는 이제 도읍지가 바로 여기 나라이고, 지금은 동쪽에 있는 헤이조쿄 궁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멀리 내려다보면 이제 이 산자락이 양쪽으로 있고, 가운데가 분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산자락이 고대 우리 선조들이 와서 이 정권을 만들면서 살았던 이 4세기 4세기 때의 장소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분지 건너서 앞쪽으로 보이는 산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 가츠라기 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이제 이코마 산맥,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성산이라고 하는 산이 보이고, 그 밑에 금강산, 공고산이 보이고, 그 밑에 멀리는 와카야마인데, 와카야마의 이 고야산, 무령왕릉의 그 관을 가져왔다고 하는 고야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지형을 보면 산과 산 사이의 분지예요. 그것이 과거에는, 고대 시대에는 거기가 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물이 이제 땅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 곳이 많죠. 오사카도 당장에 그래요. 오사카 성에서 이 밑으로 내려다보면 이제 나니와 궁터가 있거든요. 그 밑에 쪽 일대가 다 물이었어요. 물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옛날에는 이제 지명을 둘로 나누는데, 하나를 세츠가 뭐냐면 이 포트에 접하는 곳이다. 그래서 세츠, 위쪽이요. 그리고 밑에 쪽은 가와치라 그래서 강의 안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다 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땅으로 되어 있어서 오사카 성립이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게 많죠. 해외여행 하다 보면 이스라엘 가시는 분 혹시 예루살렘 가서 꼭 들리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 성터 중에 이제 서쪽 벽 웨스턴 월을 보잖아요. 늘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이게 가만히 성벽을 바라다 보면 이게 허물어졌다가 다시 쌓고 했다는 것을 이 돌들, 그 쌓여 있는 돌들의 색깔과 모양을 보면 세 개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변할 때마다, 바뀔 때마다 무너졌다가 또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김해에 가면
이 지금의 김해 공항을 포함해서 이 남해 고속도로 밑에 쪽은 다 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거기가 다 물이었어요. 고대 시대에는 거기까지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수로왕릉이 있는 이쪽에까지 이제 배가 들어온 거죠. 지금은 땅이지만 과거에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을 하나씩 발굴해내는 것이 이제 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사실은 제 바람은 혹시라도 부탁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이 구독자가 계시면 구독자 중에 제 영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부디 제 구독자층을 제가 이제 어널리시스를 하면 대부분이 제 연배예요. 제 목소리가 이렇다 보니까 젊은 층이 봤으면 좋겠는데, MZ세대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9세대들은 들어봐야 이거 그냥 논란의 소지만 있는 것이고, MZ세대한테 넘어가야 그들이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이 새 시대를 열어갈 텐데, 그래서 손자들 또는 자녀들에게 추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그 고대 시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역사 재미없으신 분들은 그 영상만 참조할 수 있도록 영상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김해김 씨의 가야 제국, 가야의 일본에서의 그 모습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센다이 구지 홍기라고 하는 선대 구사본기, 한자로 제가 써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언제 발간되냐면은 800년대 초반에 발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일본 그러면은 일본 역사서 그러면 고직기하고 일본 서기에 치중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하도 얼토당토하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막 찾았어요. 근데 요즘 세대에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센다이 구지 홍기라고 하는 이 선대 구사 본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는 누가 썼냐면 원래 저자의 이름은 추정하기를 모노노베 씨 가문에서 썼다. 그래서 모노노베 민구형 그 민구에 민첩하다 민에다가 이 오렐구자 써서 그 사람이 썼을 것이다. 8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전에 고직기하고 일본 서기하고 다른 점이 완료되는 시점이 이 스이코 여왕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쇼토쿠 타이시가 있었던 그때까지. 이고 시작점은 이제 뭐 천지 개벽 때부터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천왕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책은 오늘날 책명을 바꾼다 그러면 일본 열도 땅에 있었던 가야의 역사 이렇게 돼요. 열도 가야사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이 가야 제국에 관한, 가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또 조금 더 디긴 해서 들어가 보는데, 최근에 일본의 이 나라 서북쪽에서 이 고분이 하나 발견됐는데, 발견된 지 꽤 오래됐는데 이제 최근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이 사행검이 나왔어요. 사행검이 뭐냐면 뱀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듯이 기다만 칼이다. 그래서 이제 사행검인데 무려 2m 한 40cm, 2.5m 정도 되는 엄청난 큰 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무기로 썼다기보다는 어떤 그 제천 행사, 이렇게 의식 행사에 썼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이렇게 큰 칼을 보유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 라고 추정을 하는데, 마침 그 지역이, 그 일대가 온통 무슨 지역이냐면은 이 모노노베 씨와 연관이 되는 그 전 세대,
니기하야히라고 하는 그 전설적인 이제 신화상의 신이 나오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신으로 이제 둔갑한 거겠죠. 그 당시의 것일 것이다. 그래서 300년대 후반의 것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니기하야히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 센다이 구지홍기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니기하야히는 고사기나 일본 서기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이제 기술되어 있고, 오히려 이 고사기에 등장하는 이 니니기보다도 훨씬 앞서서 있는 인물로 이제 묘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신화로 읽게 되면은 금방 실증나고,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 덮어놓고 그 안에 감추어 있는 이야기만 제가 해드리면, 이 일본 역사서를 완전히 무시 못하는 이유가 어떤 사실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이제 다르게 포장을 하고 시간을 막 시공을 초월하고 막 이렇게 해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난해한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그렇게 묘사했다고 봐야 될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신무천황, 그러니까 일본 천황가를 이제 쭉 늘려서 초대 천황을, 신무천황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신무천황이 동쪽 지역을 정벌을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큐슈 지역에 있다가 이제 오사카로 들어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이 가야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야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야인들의 조상은 이제 일본 성씨로는 이제 모노노베씨가 되는 거고, 그 위의 조상의 시작점에 니기하야히라는 인물이 신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는 이 백제 세력이 이 큐슈 지역에 있다가 백제인들보다 먼저 일본 열도 땅에 와서 땅을 개척하고 자리를 잡고 있었던 가야계, 그들은 어느 쪽에 도착했냐면은 지금의 이 야마구치, 그리고 시마네, 도토리, 그리고 후쿠이 이쪽, 그러니까 이 일본으로 얘기하면 일본해라고 하는 그 북쪽 해안 지역으로 도착해서 이제 살고 하다가, 이제 중심은 어디였냐면 이즈모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즈모라는 곳에 있다가 이제 더 내려와서 지금의 이제 오사카 지역에 와서, 나라 지역에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통치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가야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가야인들이고, 그들의 이름을 이제 일본에서는 뭘로 묘사하냐면은 후대에는 모노노베로 묘사하고, 이 모노노베 위쪽에 이제 니기하야히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가야인들보다 늦게 도착한 큐슈 쪽에 도착한 백제인 세력들이 이제 동진하게 돼요. 동쪽으로 진행해서 그 소식을 들었겠죠. 이 오사카 나라 지역이 더 살기가 좋대더라. 왜냐면 큐슈는 이제 그 지진도 많고 무엇보다 화산이 폭발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오사카 나라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동진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신무천황이라는 가공인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선 얘기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막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록은 언제로 날짜를 시간을 이렇게 떠버리냐면, 앞으로 가버리면 BC 66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 가지 태도를 취하죠. 개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자세히 그 사실을 알려고 이제 애를 쓰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그 시간을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순간 이동을 해버린 거야. 그때가 BC 660년대였다. 실제로 있었던 시기는 가만히 추정을 해보면
200년대에서 300년대 사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200년대 기원 후죠. 200년대, 300년대. 왜냐하면 가야인들이 먼저 이 이즈모 지역에 왔고 이후에 이제 백제인들은 이 규슈 지역에서 와서 살다가 이제 둘이 이제 만나는 가야인들과 백제인들이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부득불 이 오사카 지역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오사카 지역을 이미 가야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백제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세토나이카이를 타고 와서 이제 오사카 앞쪽에 진을 치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막히죠. 먼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세력이 그냥 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차례의 전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얘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본 오사카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밑으로 돌아서 구마노니에 막 돌아서 결국은 이제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백제계가 권력을 쥐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과 대항했던 이기하야히와 연관이 되는 그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로 여겨지는 이 나가스네 히코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제 대항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니기하야이 쪽에서 다시 말해서 모노노베 쪽에서 그 주축 세력에서 결국은 이제 땅을 양보하는 그래서 백제계로 이 권력이 넘어가는 그 이야기를 신화를 통해서 막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난해한데 실제 이야기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200년대, 300년대 사이에 백제 세력이 규슈에 있다가 더 살기 좋다고 하는 오사카로 들어오다가 오사카를 미리 점령하고 있었던 가야계 세력과 한판 붙은 이야기예요. 한판 붙어서 결국은 이제 가야계를 누르고 이 백제계가 정권을 잡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어디나 고사기나 이런데 일본서기나 그다음에 이 센다이쿠지 홍기 다 등장을 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죠. 주인공이 이 센다이쿠지 홍기에서는 주인공을 가야계로 이제 많이 등장을 시키고 나머지는 이 백제계 다시 말해서 고사기나 일본서기는 백제계로 이제 그 주인공을 세팅을 시키는 거예요. 300년대 말이 되면 이 한반도에서 웅진 땅에서 이 정권이 들어옵니다. 이 한반도에 있었던 이 윗백제, 아랫백제 이렇게 나눌 때 아랫백제의 세력이 이제 결국은 호태왕에게 항복하지 않고 300년대 말이 되면 이제 완전히 한반도가 초토화되는데 그러니까 396년에는 사실은 백제를 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이제 신라의 요청을 받아서 신라가 원병을 그러니까 한번 항복은 했는데 또다시 이제 저항을 하고 신라를 공격하니까 신라가 이제 토태왕에게 요청을 해서 또 한 번 내려와서 결국은 399년쯤 되면은 이제 한반도가 완전히 이제 호태왕에게 짓밟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참지 못하고 그리고 항복하지 않고 넘어온 세력, 그 웅진왕이라고 이제 일본서는 불러서 그를 오진텐노라고 오진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웅진 호무다와케라는 별칭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본캐예요. 그러니까 호무다와케는 이제 변형이 되면 고무다와케, 곤다와케. 그래서 지금도 이 웅진왕의 오진왕의 그 능이라고 하는 곳 주변의 이름이 곤다입니다. 곤다. 전에는 혼다였는데 그게 바뀌면서 그러니까 원명칭은 고무다이죠. 곰다, 곰의 땅. 곰의 땅에서 온 와케는 지배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웅진 땅에서 온 지배자. 다시 말해서 웅진왕이 이제 390년대 말부터 이제 이렇게 400년대 5세기를 열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5세기 중반에 450년대 58년인데 정확히는 바로 그 계로왕의 동생 백제는 계로왕이 있었고 그 계로는 이제 비유왕의 아들이에요. 계로왕이 있었고 그래서 이 한성 백제를 통치하고 있었던 제1 백제 세력인데 그의 동생인 곤지가 형과 마찬가지로 형은 중국으로부터 우현왕의 직함을 받고 이 곤지는 그 좌현왕의 직함을 받아서 일본 땅을
460년, 458년조가 되면은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주변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곤지가 한반도 땅으로 가서 형에게 안 되겠으니까 형수를 나한테 다오. 이게 적통성이야.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공립이라 그래요. 받기 위해서 형수, 현실적으로 실제 왕실의 황후인 부인을 데리고 그 형수를 데리고 이제 일본 땅으로 오다가 461년에 이 강나도라고 하는 가카라시마라고 하는 이 현해탄 건너서 대마도 건너서 이키시마 건너서 이 바로 이 가라츠 들어오기 직전에 이 조그만 섬인 강나도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무령왕이 되는 25대 무령왕이 되는 인물이거든요. 그의 어머니가 이제 계로왕의 부인이기 때문에 황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일본 땅으로 그녀를 데려와서 이 곤지가 자신의 부인으로 이제 그 공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에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중국에서 인정한 왕이고 그리고 실제로 왕실인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곤지가 이제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일본 서기나 이런 책에서는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 옥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유략 텐노라고 옥략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곤지가 이 일본 열도를 다 정지 작업을 합니다. 정지 작업을 하고 이제 500년대 그는 이제 470년대 말에 이제 죽은 것으로 나오니까 인정을 하기로 하고 그 동성왕 그의 아들이 이제 한반도에서 계속해서 이 반도 땅에서 그 왕들이 죽어나가니까 계로왕은 고구려한테 이제 살해당했고,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인 문주,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삼근이 계속해서 이제 오래 못하고 이제 그 횡서하게 되니까, 일본 땅에 있었던 이 곤지가 자기의 아들인 동성왕을 이제 보내서 이제 한반도의 왕으로 이제 삼는 거예요. 정통성이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동성왕이 되고 동성왕도 오래 못하다가 이제 그때는 곤지는 이제 죽은 상태죠. 이제 동생격에 해당되는 이제 무령왕. 양자 입적시킨 무령왕이 이제 25대 왕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 땅에 이미 곤지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이제 역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체일 것이다. 그가 적통인지 양자 입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체일 것이다. 그 기체가 이제 일본의 26대 왕으로 되면서 한반도에는 무령왕 시대, 그리고 일본 땅에는 일본 열도 백제 땅에는 이 개체왕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지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왕통이 이어지면서 660년에 이제 백제가 멸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일본 열도는 백제가 멸망한 것을 참지 못하고 구원하려고 이제 백총강 전투를 일으켰다가 수군 2만 7,8천 명이 갔다가 만여 명 이상 죽은 것으로, 다 죽은 게 아니에요. 한 만여 명 이상 죽은 것으로. 그리고 이제 되돌아오면서 그 여론이 좋지 못하니까 이제 그 천황 즉위도, 왕 즉위도 이제 미루다가 한 3년 하다가 동생인 바로 이 천무왕이 되면서, 천무는 그걸 씻어내기 위해서 이제 반백제, 친신라, 친당 정책, 당나라 위주, 당나라급의 국가 형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일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시동을 건 사람이 바로 천무예요. 그리고 누구냐면 천지의 형제인데, 다시 말해서 그 서명왕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700년대부터는 일본국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일본국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초기에는 가야계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백제계가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 일본국이라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게 일본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본국의 시작은 700년대이고 백제 왕통의 후손이 만든 나라가 일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